자, 네 번째 영상 시작을 할게요. 학교에서 찍은 거는 소리가 좀 울리는데 혹시 잘 안 들리면 얘기를 해주시고, 이건 집에서 찍은 거니까 지금 벌써 저녁 10시네요. 이건 이제 소리가 잘 들리겠죠? 자, 여기 22년 학년도 6월부터 볼게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생일은 이제 좀 생각보다 빨리빨리 왔죠? 쭉 넘어가고, 자, 3번. 이거 자 보시면 3번 하버마스. 자, 이때 좀 어려웠던 선지였는데 일단 여러분들 제 신문에서 일단 하버마스 우리 생활과윤리에서 나온 핵심 내용은 의사소통적 합리성이죠. 근데 일단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 그리고 일단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첫 번째 게 뭐였죠? 참된 진술을 하는 거. 즉 진위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 진위는 여러분들 옳고 그름이 아니죠. 참거짓이죠. 참거짓. 참거짓의 관점에서 어, 옳은 참된 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어, 약간 규범 옳고 그름의 영역에 있어가지고 규범적 맥락에 따라서 여러분들 사람들 사이에 그 의사소통할 때는 규범적 맥락도 따르는데 옳은 얘기도 해야 되지만 규범적 맥락을 따라서 발화 자세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제 이거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니은이 디귿이 그 내용입니다. 발화 내용이 참되다면 이게 동그라미면 이것도 반드시 동그라미냐? 아니죠. 발화 이것과 이것은 이제 별개예요. 그래서 발화 내용이 참 돼야죠, 당연히. 당연히 맞아야 돼요. 근데 이거랑 요거랑 별개라는 거죠. 이거는 필기를 하자. 별개. 그래서 참 된다고 해가지고 어떠한 발화자에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했지만 요것과 요것은 이제 별개 영역이기 때문에 규범적으로도 너무 싸가지 없이 말하거나 막 욕하면서 말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리을은 이건 이제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 한번 리마인드 할 겸 다시 겪었어요. 대다수의 동의, 다수결 아니에요. 100% 만장일치예요. 알겠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을 보시면 이거는 좀 심한 내용인데 6번의 갑은요 유교고요. 그 대동사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자, 우리 유교에서 당연히 겸애를 반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차등이 있는 사랑, 좀비 친소를 얘기하지만 이게 이제 이상적인 사회, 여기 지금 큰 도가 생활지 사상, 이제 이게 대동사회를 말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혹시 모르니까 대동사회 특징, 자기 부모만을 부모로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식만을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다. 유교에서 말하는 이는 당연히 자기 부모, 자기 자녀 먼저 챙기는 거지만 이게 선생님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죠. 계속 사회적으로 넓혀 나간다. 선생님 동심원이라고 했잖아. 인을 넓혀 나가라. 그래서 최종 단계예요. 그래서 인의 최종 단계에선 당연히 묵자와 마찬가지로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이런 세상이 바로 대동사회다. 그래서 이거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 보고 묵자라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조금 더 읽어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나올라나 모르겠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선생님도 어쨌든 조금 조심해야 돼. 근데 그러면 이게 왜 틀렸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가? 인의 출발점이, 그러니까 인의 무차별적인 사랑은, 유교에서 말하는 무차별적인 사랑은 인의 이제 최종 단계여야 되죠. 이게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인의 시작이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아마 출제하시는 교수님도 이게 그냥 무차별 사랑이라고 하면은 이것 때문에 이의제기 걸릴 수 있다는 거 알아가지고 아마 조금 섬세하게 되게 내셨을 거야. 그래서 요거 조금 혹시나 이걸 갖고 또 문제를 낼 수 있으니까 조심합시다. 알겠죠? 이건 그래서 별표를 좀 칠게요. 알겠죠? 무차별적인 사랑은 인의 시작이 아니라 인의 최종 단계이다. 이 정도만. 자, 그다음 7번 롤스 노직 분배정의. 자, 보시면 을은 이제 노직이고요. 자, 당연히 이게 역사적 원리죠. 사람들의 과거 행위와 상황, 얼마나 열심히 일했고 뭐 어떻게 일을 했고, 이거는 사물에 대한 소유자.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뭐 응분의 자격이나 소유 권리 뭐 이제 이거 다 알고 있을 텐데, 이게 자 보시면 자, 뭐가 차별적이냐 이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이걸 조금 나눠서 보면, 줄여서 소유 권리, 줄여서 소권이라고 할게요. 자, 소유 권리 자체는 이것도 낚시 조심해야 되는 게, 소유 권리 자체는
권리 자체는 이거 이제 롤스랑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내는 건데 소유 권리 자체는 평등하게 줘야 돼. 차별적으로 주면 안 되고 평등하게 분배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사물에 대한 차별적인 자,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선생님 이게 왜 맞는 말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이게 권리 자체는 똑같이 분배해야 되는데 사람마다 다르게 일을 하면은 어떤 사물이나 재화에 대해서 그 갖는 소유 권리가 다를 수 있잖아, 그치? 이게 보면은 그래서 소유 권리 자체는 평등하게 보이지만 재화에 대한 약간 어 서로 다른 권리는 있을 수 있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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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권리 자체는 평등한 거지만 재화에 대한 어떠한 재화 내가 이병천이 100만큼 일해가지고 100의 권리를 100이라는 그 100만큼 일해가지고 재화에 대해서 100만큼의 권리가 있고 얘는 뭐 40 정도 일해가지고 40 정도의 권리가 있고 이거는 차별적인 이런 소유 권리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되게 섬세하게 읽어야 되겠지? 그래서 조심. 4번 정형적 원리에 따른 재분배는 이걸 일단 정형적 원리에 따른 재분배 일단은 그냥 재분배가 아니고 요거에 따르니까 확실히 노직 입장에서 X죠. 이거는 이전에서의 정의에 어긋난다. 이거는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정형화된 왜냐하면 노직에 따르면 이전에서의 정의는 개인 간에 서로 자유롭게 동의하고 자유롭게 교환하는 건데 이것에 따른 분배는 여러분들 내 선생님이 그때 수업 시간에 했지만 주는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잖아. 그냥 세금 뜯어가는 거잖아. 그치? 내 동의 안 구하고 뜯어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나의 그 자유 동의 이걸 안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어긋나는 게 맞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0번을 보시면 환경윤리니까 빨리 이걸 보자. 갑은 칸트, 을은 레건, 병은 레오폴드. 칸트, 레건, 레오폴드. 자, 보시면 자, 요 낚시 좀 볼게요. 기억. 인간 이외의 존재는 그럼 동식, 무 이것까지 어떠한 가치도 부여되지 않는다. 자, 이거는 이제 갑의 입장에서 확실히 틀렸기 때문에 X고요. 갑이 왜 틀렸냐면 여러분들 어떠한 가치? 가치가 두 종류가 있었지. 그러니까 칸트는 인간 이외의 존재에게는 본래적 내재적 가치가 없다라는 거지. 자, 이런 낚시 조심하셔야 돼요. 종류 가지고 이렇게 논리학적으로 본래적 가치가 없다라는 거지. 무슨 가치는 있어? 인간을 위한 도구적 수단적 가치는 있잖아. 그러니까 어찌됐든 가치는 있잖아. 그치? 부여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니 부여된다. 갑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이거는 선생님 봤을 때 올해 한번 출제 또 낼 거 이거 갖고 비슷하게 낼 것 같은데 자, 종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출제한 이제 첫 문제죠. 자, 종이라는 건 여러분들 영어로 이제 스페이시스라고 하죠. 인간도 한 종에 속한 존재예요.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윤리에서 이런 동물 하나하나를 햄스터 1, 햄스터 2, 햄스터 이거 하나하나를 종에 속한 그 진짜 독립된 그 존재 하나하나를 개체라고 부르고 이거를 묶어서 어쨌든 생김새와 털색은 다르지만 너넨 다 햄스터라는 종이야. 이거를 이제 종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개체 상위 개념입니다. 처음 나왔어요, 이거. 종에 대한 직접적 의무를 실천해야 한다. 자, 칸트는 일단은 이거 신경 안 써. 동물에 대한 직접적 의무 없죠.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종에 대한 직접적 의무도 없어요. 동물 자체에 대한 의무도 없지만 종에 대한 의무도 없어요. 자, 레건과 싱어는 여러분들 개체론자예요. 그래서 종이 아니라 동물 종은요, 여러분들 싱어에 의하면 햄스터 한 마리의 고통과 쾌락은 보여도 종의 쾌락과 고통 이거 종의 쾌락 어떻게 해요? 햄스터라는 종의 쾌락과 고통을 이거 어떻게 알아요? 못하죠? 레건도 마찬가지야. 어. 동물 종이 동물 종이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나? 동물 종 자체가 그 자기 복지, 자기 이익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고 쾌감수 능력을 파악할 수 있고 종에 대해서는 파악 못하잖아. 그러니까 동물 종은요 레건에 의해서도 종은 삶의 주체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에 대한 직접적 의무 없고요. 근데 레오폴드는 이게 이제 테일러랑 레오폴드보다 조금 복잡해지는데 테일러랑 레오폴드부터는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인정을 해줘요. 우리 이제 그 수능원서에서 설명하겠지만은 테일러는 이제 뭐 식물이면 식물은 이제 종이라고 안 하고 이제 군집이라고 하거든요. 군집 개체들이 모여 있는 거 식물 개체들 군집 동물 종 애부터는 인정을 하고요. 레오폴드도 동물 종 자체가 동물들의 종이 생태계 구성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레오폴드는 이제 그래서 동물 종도 생태계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보겠죠. 의무를 실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그래서 한 번 더 이거 갖고 낼 것 같고 혹시 이번에 낸다고 하면은 사실 이때 문제에서는 레건이 핵심이었지만은 다음에는 테일러나 레오폴드도 조금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해봤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14번 이거는 뇌사 문제. 근데 그 당시에 3점짜리여서 되게 어려웠는데 한 번만 조금 이것도 그냥 그냥 헷갈리는 용어여가지고 과도기라는 말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뇌사는 죽음에 이르는 중간 그러니까 죽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죽음의 단계에 이르기 위한 이르는 중간 단계다. 약간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의료윤리나 이쪽에서도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 과도기는 아직 이른 게 아니라 중간 단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6번 시민불복종 볼게요. 자, 이것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5번 볼게요. 롤스 시민불복종의 근거죠. 여기 근거 다수의 정의감 맞죠? 정의감도 맞아요, 여러분들. 이것도 헷갈릴 수 있는데 정의감도 맞고 사실 우리 교육과정에서 그냥 정의관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조금 다른데 감은 센스할 때 감이야. 그래서 센스 오브 저스티스고 관은 관점할 때 그 관이거든. 그래서 뷰 오브 저스티스인데 사실 뭐 같아요. 같아요. 우리 교육과정 안에서 그냥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다수의 정의 같은 이거 뭐 다른 개념 아니야? 헷갈리지 마. 자, 이거에 근거했으면 여러분들 개인의 양심 뭐 양립할 수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한 시민 불복종이 양심적인 행위야. 양심적인 행위고 양심적인 저항이야. 그러니까 개인의 양심과 양립할 수 있어. 그래서 틀린 거고 이거 나왔다고 무조건 X치지 말고 이게 근거로 출제되면 이건 틀린 거야. 알겠죠? 헷갈리지 마시고 이제 이렇게 출제가 많이 됐으니까 이제 안 틀리겠지. 자, 17번 보기 전에 잠깐만 쉬고. 자, 17번 칸트예요. 뭐 별 내용은 이거는 별 내용 아니야. 이것만 그래. 이것만 보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뭐 다른 거랑 연결돼서 최근에도 한 비슷한 모의고사에서 선지 나왔던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 이거였어. 뭐 국가 내부적으로 뭐 공화정체가 되면은 뭐 자연스럽게 뭐 영구 평화 이루어진다 아니야. 그것만으로 부족해. 그러니까 국내적 이걸 이제 조금 더 외교적인 정치학적인 말로 하면 대내적이라고 하는데 대내적으로는 공화정이 돼야 되고 대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조건들 있죠. 여러분들 뭐 확정 조항 뭐 그런 거 있지만 그것도 지키면서 이거 일단 평화에는 무조건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내용이야. 이건 문학적인 비유야 얘들아. 문학적인 비유. 이성이 전쟁을 뭐 싫어하고 평화를 의무로 직접적인 의무 이건 이제 여러분들도 직접적 의무 나오면 윤사 생윤 환경윤리 하는 애들 또 막 기겁을 하면서 그냥 간접적인 의무도 있나요? 약간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니 그건 아니야 없어. 이거는 그냥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야. 그래서 그냥 결론 여기 내용은 이제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평화는 이성의 명령이다. 이성의 명령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평화연맹이 존재해야 된다. 않으면 안 된다. 부정의 부정 긍정이죠. 존재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사실 그래서 뭐 영양가 있는 그 제시문은 아니고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평화연맹이라는 게 꼭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X 표시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선지는 이거 갖고 선지는 못 낼 것 같다. 그냥 어찌됐든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19번 볼게요. 좀 많네요. 19번 이제 그 교정정의. 자, 갑은 이제 루소인데 이건 이미 우리 한번 했어요. 그 내신 시험 범위에서 했어요. 자, 루소 이건 윤사랑도 연계가 되는데 여러분들 그 루소 직접민주주의죠. 주권자가 그래서 시민이죠. 그래서 법에 당연히 복종하는 것도 시민이에요. 법에 복종해야 되죠. 근데 그 시민들이 법의 제정자도 되죠. 법의 제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법의 제정을 입법권이라고 부르고 입법자라고 하죠. 법을 제정한 사람들은 그렇죠?
시민들이 입법자다. 오케이? 알겠죠? 그러니까 법을 제정하면서 동시에 복종하면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 근데 이제 우리는 생활과 윤리에서는 이게 이제 그거잖아. 교정설정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형벌을 집행은 아니에요. 형벌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이 그래서 추방을 하든 사형을 하든 한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다. 자, 베카리아 이건 중요하죠. 공리주의인데 공리주의는 여러분들 범죄자를 이뻐해가지고 사형 안 시키는 게 아니에요. 법은 범죄자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거 선생님이 지난번에 칸트랑 공통점이라고 했죠. 범죄자의 이익을 그래서 여기 범죄자가 아닌 시민에 의해 그래서 X, O 시민의 이익을 그래서 공리주의자들이 살인자를 사형 안 시키는 거는 여러분들 범죄자를 사랑하고 이뻐해서가 아니야. 범죄자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얘네들을 선생님이 오히려 그때 한번 수업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베카리가 더 잔인해. 죽을 때까지 죽고 자살도 선생님이 못하게 한다고 했었잖아. 종신형 받은 애들은 죽을 때까지 얘네들 이걸 위해서 사회의 이익을 시민들의 이익을 해서 뺑뺑이를 돌리는 거야. 오히려 그냥 잘못했으니까 너 인간답게 죽어라. 약간 오히려 칸트가 더 내가 어떻게 보면 진짜 약간 인간다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약간 인간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얘는 죽을 때까지 얘를 뺑뺑이 돌린다니까 얘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알겠죠? 이건 꼭 알아둬야 돼. 아유. 그러면 전 을은 칸트죠. 루소 칸트 그다음에 베카리아죠. 자, 이거는 이미 많이 나왔네. 3번 C 보면 베카리아한테 사형은 범죄 억지력이 전혀 없는 잔혹한 형벌이다. 이건 베카리아가 비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특히 여기가 틀렸죠. 그렇죠? 선생님 말했죠. 물이 아예 없는 거랑 이거 컵이에요. 물이 요만큼 적게 들어있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베카리아가 말하는 사형은 문제점이 범죄 억제력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적으니까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범죄 억제력, 공포, 범죄 예방 효과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적으니까 문제인 거고 오케이? 이거는 이미 하는데 시험에서 한 4-5번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계속 낸다라는 건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뭐냐면 계속 내도 애들이 또 틀린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고난도가 맞다라는 거야. 이게 평가에서 이제 맛을 들인 거지. 계속 애들 내도 또 틀리네 이런 식으로. 자 4번 이것도 요즘 많이 나온 주제인데 이건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자 칸트의 비판인데 형벌에 대한 범인의 동의가 형벌권의 기초가 아님을 강구한다. 자 일단 사형은 물어보는 건 아니네요. 사형이 아니라 그냥 더 큰 범위 형벌 처벌이에요. 자 칸트는 일단 베카리아는 여러분들 형벌에 대해서 범인이 동의하냐? 형벌은 범인이어도 여러분들 범인도 옛날엔 시민이었을 거 아니겠지? 그러니까 계약론적 관점에서 형벌에 대해서는 범인도 동의를 했을 거야. 그게 형벌권의 기초를 내가 권리를 넘겼다. 그러니까 형벌권의 기초가 됐을 거야. 근데 사형은 안 했겠죠? 사형은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베카리아가 동의했냐 안 했냐? 시민이든 범인이든 사형은 아무도 동의 안 해. 형벌은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도 이제 그 형벌이 사형을 뺀 형벌이겠죠. 그러니까 모든 형벌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동의했을 거야. 근데 칸트 사회계약에 따르면 쌤이 그때 한번 얘기했지만 칸트의 사회계약은 실제 인간들 시민들의 동의를 전제한 게 아니에요. 약간 이성법 측의 명령으로서의 동의예요. 이거는 이걸 이제 뭐 윤사에서는 예지기와 이제 현상계라고 하는데 칸트는 어쨌든 핵심만 말하면 인간들이 동의한 게 아니야. 오케이? 알겠죠? 인간들이 계약한 게 아니고 인간들이 동의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형도 어쨌든 인간의 동의 혹은 시민들의 동의나 범인의 동의를 전제한 게 아니야. 그 다음에 형벌 자체도 동의한 게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것 같고 그럼 이제 이거 갖고 낚시를 걸 수 이건 공통점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 갖고 또 낚시를 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봤을 때 올해 그럼 출제 포인트는 요거 공통점 이 있다라는 걸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디귿은 그래서 형벌에 대한 범인의 동의가 형벌권의 기초가 아니라는 거는 칸트는 아니라고 보는데 얘는 베카리아는 맞다고 보니까 정당한 비판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정답이 맞다. 알겠죠? 얘는 이게 틀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문제예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22년도 9월 보시면 자 4번은 이제 요나스고요. 공포의 속성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데 우리 공포의 발견술
자, 공포의 발견술은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나오는데, 자, 책임에 이제 속성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보시면, 자, 이게 좀 추상적인 표현이 어려울 수 있는데, 행위를 하도록 북돋는, 북돋는 건 옆에서 막 응원해 주는 거죠. 이게 이런 공포가 자, 이게 요나스가 이제 맥락을 좀 설명하면, 요나스는 공포의 발견술을 통해서 과학 기술에 대해서 아예 금지하거나, 아니면 공포 때문에 사람들이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게 책임윤리의 본질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이 공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헐리우드 영화를 통해서 뭐 인공지능이 인간을 막 다 죽인다 이런 걸 보면서 공포를 느끼면서, 오히려 여기 약간 생략되어 있는 거야. 와, 인공지능 기술 조심해서 개발해야지, 이렇게 무책임한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그러니까 부정형이 아니라 긍정인 거죠.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돕는 공포가 책임의 본질적 수. 이거는 이제 사실 요나스가 이제 그 얘기 때문에 그래요. 공포의 발견술 때문에, 공포의 발견술 막 우리가 인공지능 때문에 막 공포에 벌벌 떨면가지고, 그럼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을 아예 포기해야 되는 거냐, 아예 멈춰야 되냐, 다 폐기해야 되냐, 이런 비판을 받으니까 요나스가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겁니다. 책임윤리에서 말하는 공포의 발견술은 그 과학자들한테 겁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걸 연구를 포기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니네가 이거를 통해서 과학 연구를 할 때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자극해주는 이제 그런 의도지, 나는 과학 기술을 포기하라고 얘기 안 했다, 약간 이것 때문에 맥락이 나온 거예요. 알겠죠?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6번은 이제 직업관. 자, 이거 좀 을은 이제 순자거든요. 이거 강조하니까 순자인데, 여러분들 이제 이건 선생님이 수업 때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계층 직업의 영속성은 없어요. 영속성이라는 건 뭐죠? 그죠? 영원히 지속의 줄임말. 영원히 지속. 그래서 여기다 있잖아. 우리 아빠가 개쩌는 집안, 근데 내가 멍청해. 덕 없어, 능력 없어. 그럼 나는 평범한 사람. 이거 그러니까 이 한자는 몰라도 왕공, 사대부, 서인 이건 몰라도 이건 그냥 그 계층을 나타내는 말인데, 그냥 이거는 그냥 핵심만 알아두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계층의 직업은 영속적이지 않고, 지금 여기 나오지만 귀족 집안이어도 멍청하면 다운그레이드 시키고, 그러니까 평범한 집안이어도 애가 뛰어나면은 예의를 잘 따르고 덕과 예의, 덕과 능력이 있으면 신분 상승시키고, 즉 이 얘기 알겠죠? 이 얘기야. 이거는 아마 근데 맹자도 똑같이 얘기했을 거예요. 이건 좀 너무 지엽적인 내용을 선생님이 얘기 안 했었는데, 맹자도 사실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맹자도, 그래서 그 당시 조금 센세이션 했죠. 자, 7번. 자, 이거는 이제 사회계약론 로크고요. 근데 사회계약론에서 조금 특이한 문제가 하나 나왔어가지고, 이거 근데 롤스 생각하면 편해. 우리 롤스 뭐라고 하죠? 정의 제1론 측에서 이런 자유, 권리, 이런 권리, 눈에 보이는 소유물은 사람들마다 또 다르게 가질 수 있어요. 그쵸?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권리,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줘야 된다고 롤스가 얘기했었죠. 흑인, 백인, 남자, 여자. 그쵸? 사회계약론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국가는 시민 모두에게, 이제 애들 이것 때문에 조금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모두 아니면 어떡하지? 할 수 있는데, 맞는 말이에요. 자유와 권리는 시민 모두에게 똑같이 줘야죠. 똑같이 줘야죠. 사회계약론 관점에서도 자유와 권리 같은 눈에 안 보이는 거는 평등 분배하는 게 맞습니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그쵸? 이게 계약론적인 관점에서 맞는 말이겠죠. 자, 그 다음 8번 해원조, 을, 싱어. 이 선지는 또 이거 경우의 수 문제예요. 경우의 수. 안 와도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 되게 짜증나죠? 그래서 공리주의 문제는 굉장히 러프하게 푸는 게 좋습니다. 뭐 약간 딱 떨어지진 않아요, 사실. 자, 그래서 니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 교과서에서 피터 싱어는 빈곤자를 도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원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좀 빡치죠. 이런 문제 되게 짜증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요즘 이제 계속 이렇게 되니까. 어, 경우의 수는 있죠. 빈곤인데 지금 보니까 어떤 빈곤인지 얘기 안 했네. 그러니까 낮은 빈곤이라서 후순인 경우에는 야, 너는 조금 그래도 괜찮네. 버틸만 하네. 야, 진짜 급하네. 먼저 도와줄게. 너는 후순위. 그래서 얘는 원조 안 받아. 이런 경우. 이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공리지 문제는 굉장히 짜증나기 때문에 러프하게 푸셔야 된다. 이번에 6월 모의고사도 이제 그랬지만 자, 10번. 10번은 누구냐? 분배정이구나. 노직, 병, 롤스. 일단 이거는 조금 이건 학력 평가에서 나왔을 거야. 근데 이거는 아 그래 한번 보자. 그래 이것도 노직은요. 자, 사회 안에 있는 각 개인들의 소유물이 정당하다면 소유물의 전체 집합도 정당하다.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말이죠. 달걀 병아리가 자라서 닭이 된다. 약간 이런 뉘앙스의 느낌처럼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것도 막상 근데 학력 평가에서 보니까 좀 애들이 헷갈려 했어. 어. 예를 들어서 이거야 여러분들. 3학년 일반의 학생들이 전부 다 이런 지금 이거 필기생 보라색 옷을 입었으면 3학년 일반 아이들 3학년 일반 그 개개인이 다 보라색 옷이면 3학년 일반은 전부 보라색 옷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각 개인이 입은 옷이 보라색이라면 그 전체 집합의 색깔도 보라색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 그렇지? 그 얘기하니까 각 개인의 소유물이 정당했으면 전체 집합도 정당하다. 이거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근데 막상 선지로 보면 좀 헷갈릴 수 있어, 알겠죠? 이건 이미 학평에서 한번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병은 조금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선생님 수능 완성에서 할 때도 얘기했는데 원초 이것도 봐야 돼. 이거 전후를 봐야 돼. 선생님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도 원초적 입장에서는 차단돼요. 내가 어떤 정부, 어떤 그 정치를 선택하는 게 나아. 내가 민주주의를 선택하는 게 나은지, 공산주의를 선택하는 게 나은지, 자유주의가 나은지, 뭐 어떤 게 좋은지 이것도 특정인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원초적 입장에서는 이게 이런 것들이 지금 선생님 네모 친 거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이 이게 차단돼요. 이게 차단돼 있어요. 이거를 정하는 그래서 롤스가 저 원초적 상황에서 이거를 정하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거는 이제 전이고 이제 후죠. 원초적 입장을 통해서 이제 이게 도출됐잖아, 그렇지? 지금 도출됐잖아. 이거를 통해서 이렇게 도출됐잖아. 이게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정의로운 이제 사회 제도를 구성할 때는 이거를 고려 이제 한다는 거지. 이제 정의 원칙 세웠으니까 그 정의 원칙 세우기 전에는 어떤 형태가 특정인에게 유리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배제하고 이제 정의 원칙 세웠잖아.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협동체의 종류와 정부 형태를 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판단한다라는 거죠. 이거 혹시 이해 가시나요? 이거 좀 어려운 이거 별표 치고 선생님이 봤을 때 이것도 이거 이번에 뭐 9월이든 수능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 이때는 요거에 대해서 고려를 안 합니다. 특정 정부 형태. 근데 이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정의 원칙이 세워지면 이것들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떤 거를 선택할 것인가 이제 그때서 논의한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 13번은 제시문 되게 길죠? 근데 뭐 별거 없어요. 이거 확정조항 이야기죠. 공화정, 국제법, 세계시민법 이거 확정조항에 대한 원문 가지고 낸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 칸트 사회계약이 여기서도 먹히는 거 알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사회계약, 근원적 계약, 뭐 근원적 계약이라는 말은 몰라도 돼. 그냥 이제 어쨌든 계약, 어쨌든 칸트는 이제 루소 빠돌이긴 했는데 얘들아 칸트가 말하는 자연 상태는 이제 국가 간의 자연 상태, 국가 간의 자연 상태는 이제 그 전쟁 상태거든. 국가들끼리 서로 막 싸우고, 근데 그게 이제 사회계약을 거쳐가지고 여러분들 평화연맹으로 나간다라고 얘 사회계약의 결과물로. 그래서 어쨌든 뭐 평화연맹도 그렇지만 공화정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념에서 이것을 전쟁 상태를 멈추고 자연 상태를 멈추고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고 이게 공화 정체에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일단 그래서
이런 시민적인 정치 이건 이미 출제됐지 한번.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 정치여야 되고 요것도 모든 입법은 요거에서 나오는 공화 정치에 기초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만 이것도 혹시나 모르니까 조금 별표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미 이제 너네 이번 6월 모의고사 출제가 있어. 국제법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국가들은 이제 뭐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이제 연방 이제 분립에 근거한다. 이게 이미 6월 모의고사 출제됐고 근데 뭐 국제법만으로는 충분하진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국가들이 이제 칸트도 이성적이긴 하지만 또 이제 그 국가들이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국제법이 있다고 해가지고 평화를 위해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전쟁 방지를 위하여 뭐가 필요해? 연맹.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평화연맹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시고 이거는 근데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출제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국제연맹의 평화연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고 난 선생님 봤을 때 아직 안 나온 건 이거야. 시민적인 정치체제는 공화정이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여기서 말하는 입법은 이거죠. 시민적인 정치체제 안에서의 법을 만드는 것도 다 이 사회계약에 근거한 공화정치에 기초하면 평화를 위한 입법이 잘 된다. 약간 시민적인 정치체제에서 입법이 잘 된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렵죠? 네. 15번 갈게요. 15번은 이제 환경윤리. 그래서 어떻게 되냐? 갑은 칸트, 을은 싱어, 레오폴드, 디귿선지. 존속권. 자, 디귿.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 자, 존재는 존재인데 모든 존재 중에서 이걸 수식하는 용어가 뭐죠? 고통을 느끼는 이게 수식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환경윤리 범위 안에서 모든 존재 중에서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는 어디까지를 뭐 얘기하냐? 인간과 일부 동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부 동물. 자, 이거를 보시면 동물 느끼는 모든 존재. 존속 생명권은 이제 익숙한데 존속권은 조금 처음 보죠. 존속이란 거는 이제 계속 존재할. 그러니까 존속이란 말 줄임말이죠. 계속 존재의 줄임말이죠. 계속 존재할 권리. 그러니까 생명권이란 건 조금 이제 다른 표현 같기도 하긴 한데 어쨌든 이것도 조금 이 표현도 조금 알아두시고 존속할 권리. 이건 칸트 입장에서는 좀 판단이 어려운데 싱어. 이거는 레오폴드가 이건 레오폴드만 알면 되겠네. 이건 레오폴드가 갖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틀렸죠? 병이 이제 X여가지고 틀린 거예요. 지금 C가 되려면은 칸트랑 레오폴드가 둘 다 오가 나는데 이거는 이제 칸트 입장에서는 조금 이건 판단이 어려운 것 같고 존속권이란 말 때문에 어쨌든 레오폴드는 생태계 이거 다 존속권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안에 있는 그 인간과 동물 여기 포함되어 있는 존재도 당연히 그럼 존속권을 가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레오폴드가 틀렸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표현 동그라미 친 표현도 조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7번은 시민불복종의 롤스 싱어고 리을 선지 때문에 좀 봤는데 이것도 볼게요. 이거는 이제 싱어는 금방 풀려요. 당연히 오죠. 근데 이제 롤스 입장에서는 애들이 이제 롤스가 공리주의자가 아니라는 건 아니까 애들이 결과 효용성 나오면 애들이 이제 조금 롤스는 공리주의자가 아니다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맞아. 롤스는 공리주의자 아니야. 근데 이게 약간 좀 겹쳤어. 공리주의자랑 겹쳤어. 이게 이제 시민 불복종이 효율성을 따져야 되고 효율성을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민 불복종으로 발생할 불행할 결과도 고려해야 되고 이게 이제 사실 좀 말이 겹쳤어요. 이제 롤스는 이제 조금 겁이 많다 보니까 시민 불복종을 다 허용해지다 보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될 거야. 그래서 불행한 결과도 고려해서 니네 야 함부로 하면 안 돼. 이걸 얘기하면서 이제 꺼낸 얘기인데 이게 이제 어찌됐든 이제 공리주의랑 좀 우연히 겹쳐가지고 둘 다 맞고요. 이건 이제 롤스 입장에서 잘 알아주셔야 되죠. 어쨌든 다 허용하면 사회적으로 불행한 결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불행한 결과가 사회 제도의 효율성이 떨어져요. 막 사회가 잘 안 굴러가.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고려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다음에 18번 향유라는 말만 조금 볼게요. 이거는 이제
윤사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 할 때 신을 향유하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소유랑은 조금 다른 게 소유는 약간 도구로서 약간 이런 느낌인데 도구로서 가는데 소유한다. 그러니까 물건을 우리가 사람을 소유한다라는 말은 안 하죠. 그래서 물건을 소유한다 이런 그러니까 향유는 약간 이거는 이 뜻이야. 온전히 누리다. 약간 이런 약간 좋은 뜻 이런 뜻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뭐 신을 향유한다 하면 이제 온전히 누리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금 이런 소유랑 비슷한 뜻으로 보일 수 있는데 소유는 약간 좀 도구적인 거고 이 향유는 약간 인간이나 약간 좀 존엄한 존재할 때 쓸 때 쓰는 좋은 표현입니다. 즉 이거는 이제 향유 좋은 표현이에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19번 볼게요. 자, 일단 이거 먼저 보면은 이거 쌤이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었는데 여러분들 사형수도 범죄자도 이성적인 인간이고 자기 자유 의지에 의해 가지고 범죄를 저질렀는데 얘도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고 있어요. 내가 잘못했다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의 자유 의지에 따른 행위를 다시 법의 이름으로 실현시켜 준 게 그게 처벌 사형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번 더 연결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뭐야 왜 사형수가 죄책감을 왜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얘도 칸트가 살인을 저지른 사형수라도 얘가 인간으로서의 그 존엄 그다음에 인격성 이거는 인정하기 때문에 칸트는 이게 얘네들이 죄책감 이거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쁜 짓을 저질렀어 어떡하지? 나는 인간 자격이 없어. 약간 이거에 대해서 야 너 인간으로서 자격 있어. 어떡해요? 너도 똑같이 보복을 받으면 돼. 그러니까 사형수가 이걸 저질러서 막 이거 시달리고 있는데 이거를 해방시켜주기 위한 방법이 바로 뭐야 이게? 지금 이거 필요해. 여기 나와 있네. 그게 바로 사형이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지난번에 나왔던 내용이랑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그렇죠? 자기 자유 의지에 따라서 한 행동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해주고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이런 논리다. 이건 선생님이 조금 초지엽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거는 그 정규 수업 때는 얘기를 안 했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사형수들이 어쨌든 이걸 갖고 있다. 이거 나 당황하지 마. 그리고 여러분들 사형수들이 왜 죄책감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칸트 입장에 생각을 하세요. 사형수도 이성적인 존재니까 사리 분별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나오는 거죠. 보복은 보복인데 여러분들 이제 자, 상응이란 단어 이거 선생님이 지난번에 옛날에 한번 출제할 때도 한번 이제 출제래 그 수업할 때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상응은 약간 어려운 단어 상응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 이 단어가 나온다고 무조건 그건 아니야. 이게 이제 그 응보는 아니야. 응보는 똑같이 이제 한다라는 거, 똑같은 보복을 가한다라는 거고 유사 단어 이거는 응보랑은 좀 다른 말이고 그래서 이제 약간 살인에 대응되는 약간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응이란 말은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걸 왜 얘기하냐면 상응이란 말은 칸트만 쓰는 말이 아니야. 응보는 칸트만 쓰는 말이야. 응보는 뭐 칸트랑 이제 루소 정도. 근데 상응이란 말은 베카리아나 벤다마나 다 먹힐 수 있어. 그러니까 범죄자는 그러니까 처벌은 범죄에 상응해야 된다 하면은 그냥 이거는 사실 그냥 일반적인 표현이어가지고 이게 다 긍정할 수 있다 얘들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 조금 깊숙하게 공부해 놓을 거면은 조금 알아도 알겠지? 그러니까 상응이란 말이 응보랑 똑같은 말은 아니야 알겠지? 여기서도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나왔잖아. 그냥 상응이 아니라 상응하는 보복이다 이렇게 나왔잖아, 그치? 그래서 이 표현을 조금 여기다 이것도 밑줄 좀 치시고 그래서 조심하시면서 이 단어 자체만 나왔을 때는 다른 사상가들도 마찬가지로 얘기한다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돼요. D는 뭐냐? 을과 병 누구냐? 을은 베카리하고 병은 루소죠. 그렇죠? 그쵸. 이것도 이제 아까 같은 내용이에요. 전혀. 그러니까 범죄 예방 효과, 공포 유발 효과, 범죄 의욕을 억제시키는 효과 등등등 어떤 이제 공리주의에서 말하던 어떤 이제 사회 목적이든 전혀 없다. 전혀 없다. 이거 틀렸죠? 이게 틀렸죠? 조금 있어요. 알겠죠?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2년 여기 수능까지는 좀 갔으면 좋겠는데 다는 못할 것 같고 잠깐만 쉬었다가 올게요. 자, 이번에 갑은 유교 공자고요.
이건 선생님 수업 때 설명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기 나와 있어서 유교가 형벌을 아예 부정한 건 아니야. 알겠죠? 여기 나왔지만 예학이 흥성하지 않는 형벌이 잘못 들었다니까 당연히 예학에 부합하는 예의법도나 예학에 부합하는 형벌은 긍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형벌이 나라의 통치의 근거는 아니라는 거고 그 덕치에 근거한 형벌은 가능하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4번도 한번 수능 문제에서 좀 논란이 됐었던 건데 이거 좀 선생님이 해설을 할게요. 4번에 이제 갑은 현실주의, 을은 칸트예요. 자, 니은 칸트 평화조약은 어떠한 전쟁 상태를 독치시킬 수 없다. 이게 이제 좀 문제였죠. 나는 그냥 그 평가원 입장대로 얘기하면 이제 칸트는 이것만으로는 영원한 평화가 안 된다는 건데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휴전을 맺게 되면은 평화조약의 목적은 이제 전쟁을 잠깐 멈추는 거죠. 근데 칸트는 이게 영원한 평화의 그 충분한 조건은 아니었어요. 평화조약만으로는 진짜 평화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전쟁 상태가 다 끝나야 된다. 근데 이게 어쨌든 어 전쟁 어쨌든 휴전을 하게 되면 전쟁을 멈출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어떠한 모든 전쟁 상태를 종식시킬 수 없는 거 맞는데 이제 일부 이제 전쟁을 이제 멈추게 하니까 평화조약 자체가 이제 어떠한 전쟁 상태에서 종식시킬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아마 출제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도 조금 선지가 조금 그렇긴 했는데 이거 갖고 이제 좀 말이 많았어요. 이게 어디까지를 의미하는 거냐 갖고 말이 많았는데 어쨌든 뭐 논란 없이 끝났고 정답은 이제 X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두세요. 평화조약만으로는 진짜 그 영원한 평화를 이루기는 없다. 근데 이제 평화조약이 뭐 칸트도 전쟁은 이제 전쟁이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이 다 없어져야 된다고 보니까 평화조약을 통해서 휴전이 돼서 전쟁이 멈추면 어쨌든 일부 전쟁 상태는 종식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본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평화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디귿 이방인이 갖는 환대의 권리 이거 칸트가 강조하는 거죠. 세계시민법. 근데 조건부적으로 무조건의 반대말이죠. 무조건의 반대 조건 맞는 말이에요. 조건부적으로 보장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이 환대를 받기 위해서는 이 이방인이 그 칸트 선생님 교재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이방인이 평화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해가지고 막 이태원 이런 데서 막 폭력하고 마약하고 이렇게 양아치 짓을 하는 게 아니라 평화적으로 행동하는 선에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무조건적인 게 아니라 마약하고 폭력하는 그런 외국인 이방인에 대해서도 환대하는 게 아니라 평화적으로 행동하는 이방인의 한정에서 환대의 권리이기 때문에 조건부적인 게 맞습니다. 알겠죠? 한 문제만 더 하고 오늘 끝낼게요. 자, 이거를 보자. 그래서 9번 마지막 형벌. 자, 갑 칸트죠? 자, 이거는 좀 지엽적인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들 이건 이미 한번 5월 모의평가에서 한번 출제가 됐었고 재작년인가? 자, 살인 사형 받아야 되는 대상. 당연히 살인자 사형 받아야 되죠? 근데 칸트는 여기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게 살인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살인 안 했어도 이거를 명령했거나 협력했던 사람도 사형 처해야 된다. 그래서 약간 시험 출제를 하게 되면 다시 출제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살인을 한 사람 외에도 이게 중요한 거죠. 외에도 사형 대상자가 있어요. 알겠죠? 아까 말했듯이 직접 살인을 해야만 그게 아니라 명령하거나 협력했던 사람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람 외에도 사형을 받아야 될 대상자가 있다. 이건 좀 지역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갑은 칸트고 을은 베카리아인데 이건 이제 베카리아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베카리아까지만. 정의의 기초가 되는 원리에 따라 형벌을 가야 되는가? 이것도 잘 냈는데. 자, 정의의 기초가 되는 원리. 칸트 입장에서는 공적 정의의 기초가 되는 원리가 뭐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도덕법칙이겠죠. 정언명령, 도덕법칙. 칸트는 그리고 형벌에서도 도덕법칙과 이런 정언명령 가지고 얘기하죠. 그렇죠? 반드시 무조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게 정의의 기초가 되는 원리고 자 베카리아는 공리주의죠. 공리주의에서 정의라는 게 쌤 지난번에 수업 때 얘기했지만 최다수 최대 행복이죠. 다수에게 이익이 되는 약간 그런 것들을 정의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베카리아 입장에서도 정의의 기초가 되는 원리는 바로 뭐겠어요? 정의의 기초, 정의의 베이스가 되는 원리? 바로 공리의 원리나 뭐 그런 거겠죠, 그쵸? 공리의 원리나 혹은 그런 유용성, 사회적 유용성. 그러니까 이거는 칸트도 긍정할 내용이고, 아 칸트 원리 있어, 기초가 되는 원리 있어. 그게 정한명령이야, 도덕법칙이야. 베카리아도 공리주의자 입장에서 있어요. 와, 공리의 원칙이나 뭐 이런 그런 어쨌든 최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원리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쉽게 봐서 베카리아도 긍정할 내용이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